향가 문자의 성격이 뜻글자이거나 이중글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밝혀지고 향가 문자의 성격이 밝혀지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향가의 해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향가의 해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향가가 가지고 있던 갖가지 난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향가 천년의 비밀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향가 천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향언운 보언야. 그러면 보언이라는 건 무엇이었던가?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고 보언이라 말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여시 오낭생각 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보언이 뭐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는 보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보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보언은 알리다 말씀은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다 보와 말씀은을 이으면은 알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는 건 신문 보도, 윗사람에게 보고한다 할 때 그 보자가 알리다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봤더니 보는 향가 시대 때 향가 작자들이 쓰던 전문적인 용어였다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 당시에는 보온이라는 말이 쓰였으나 향가가 없어지면서 보온이라는 말 자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대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새로이 발견해서 향가 전문 용어로 보온은 보온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온은 보온은 알리는 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알리는 말인가? 보온은 무엇을 알리는 말인가? 보온은 가수가 나가서 노래를 부를 때 다른 배우에게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라 이것을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트로트 배우가 나가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뒤에서 많은 배우들이 나가서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댄스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건 많이 본 개념이 아닌가요? 뮤지컬이나 연극 마당놀이 같은 우리가 그 무대 예술을 할 때 그 대본에 지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바로 그 지문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보어는 현대적 의미로 말하면은 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제가 자꾸 뮤지컬을 예를 드는데요. 이 뮤지컬이란 게 왜 그러냐? 향가는 노래입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가장 흡사한 무대 예술이 뮤지컬에 해당되기 때문에 뮤지컬 하는 것이지 향가가 꼭 뮤지컬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대본을 보면은 로미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머. 그리고 그 뒤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면서 로미오에게 유머를 부르라. 로미오 역의 배우에게 유머 이렇게 말을 하라. 이런 뜻이지요. 이 바로 일어나면서가 현대에서는 지문이고 고대 향가에서는 보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지문이 존재를 하니까 지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향가는 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 속에 지문이 있는 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향가는 시가 아니고 현대 뮤지컬, 연극, 마당놀이 같은 종합 무대 예술의 대본 성격의 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공연됐는가? 공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지가가 향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지가가 나타날 때의 모습이 향가의 공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지봉 위에서 200~300명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 불렀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향가가 공연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구지가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구지가는 향가의 공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주요한 증거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지문이 있게 되니까 우리는 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대 예술로서의 향가를 복원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지문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금 향가는 36곡이 있는데요. 36곡의 고대의 연극 대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극 대본을 가진 세계에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를 빼놓고는 아마 저는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더구나 1000년 전, 2000년 전에 고대 연극 대본을 가진 민족이 과연 몇 나라가 되겠는가? 우리는 세계 유수의 문화민족이 되었다. 복원을 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복원해서 무대에 올리기만 하면은 바로 그것이 이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고대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향가 문장이 매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향가 문장은 이 그림을 보아주시죠. 쭉 노랫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자들이 쪼르륵 나열되어 있다면은 거기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문의 역할을 하는 보원이라는 까만 원을 보시죠. 까만 원이 곳곳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향가에는 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청원이라는 기능을 하는 한자들도 있었어요. 청원이라는 건 뭐냐? 천지신명에게 하나님 천지신명이시여 우리의 부처님이시여 우리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문자들도 들어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가 속에는 노래의 가사를 적는 한자들이 쪼르륵 있고 그 속에 청원의 하나님께 비는 뜻을 가진 문자들이 곳곳에 끼어져 있고 그리고 지문의 역할을 하는 한자들이 곳곳에 끼워져 있더라. 그러니까 마치 노랫말도 청원도 보원도 하나의 새끼줄이라고 한다면 세 줄로 꼰 새끼줄처럼 꼬여져 있더라. 그런데 우리 옛날 제 앞서서 향가 해독하신 분들은 이런 글자들을 청원 보원을 한 건 생각지도 않고 모든 것이 노랫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노랫말로 풀려고 하니 한 두세 개 풀면은 따가닥 막히고 안 풀리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가다가 막히고 또 나가다가 막히고 이렇게 되니까 향가 해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왜 우리 양주동 박사님 같은 자타가 공인하신 천재이신 국보인 양주동 박사님께서도 이런 분들이 왜 향가 해독에 실패했는가? 이것이 바로 이러한 향가가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향가 해독에 그토록 오랫동안 실패를 해왔다. 만일에 지금도 이 향가 이러한 이 문장의 구조를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1000년을 풀어도 풀지를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1000년 동안 못 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노랫말이라는 게 하얀 원, 노랫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노랫말만을 가만히 떼놓고 살펴보면 그것이 향가의 노랫가사인데 그 한자들을 살펴봤더니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것이 우리말 어순이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더라. 우리는 우리말의 어순으로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야. 우리와 너희들은 달라. 이러한 우리 민족 자체 문장 표기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 향가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벌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한글, 알파벳인 한글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한글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 문장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의 고대, 우리 조상들께서 민족 문장 표기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가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런 느낌을 꼭 갖게 돼요. 향가는 어쩌면 금줄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느냐. 금줄이라는 게는 보십시오. 새끼줄이 있고 종이가 있고 숯이 끼워져 있어요. 고추는 임진왜란 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고추는 가루로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새끼줄과 종이와 숯, 이렇게 신라시대 때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끼줄을 우리 노래 가사로 보고 그 종이에다는 청언을 쓰는 거예요. 천지 신명이시여 길거리 다니는 잡귀신이 우리 집은 아기를 낳았으니까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글을 써놨다고 합시다. 그리고 보어는 뭐냐? 그래도 만일에 천지귀신 너 들어오면 혼내줄 거야. 불에 태워서 너를 수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향가의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주를 또는 향가를 신을 위협하고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신을 위협하는 우리의 토속 문화의 한 종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향가 문자는 뜻글자이거나 또는 이중글자, 일타쌍피 글자로 되어 있더라. 향가의 문장은 노랫말, 청은 보언으로 되어 있더라. 다만 청어는 생략할 수가 있더라. 노랫말은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더라. 중국어의 어순이 아니더라.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는 표기법이었다. 저는 신라 향가를 전부 다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향가는 이 법칙으로, 하나의 예외가 없이 이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최치원의 작품, 중국 시경의 시, 고구려의 여수장 우중문 시, 이런 작품들을 전부 검토해 보았어요. 향가 말고는 이러한 법칙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없더라. 다시 말해서 이건 논리학적으로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이 세 가지의 까다로운 법칙을 충족하고 있으면은 향가다. 그리고 이 법칙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작품은 향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시험을 낸다면, 향가와 관련 시험을 낸다면 반드시 이것은 무조건 나오는 저겁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제대로 풀어내면은 그냥 100점을 줄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향가 제작법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저는 이 의미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야 이 제작법이 맞아, 이러한 기능도 할 수 있네, 이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제작법은 향가인지 아닌지 향가 여부를 판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균여전에 11곡의 향가가 실려 있습니다. 형년정이라는 분이 균여대사가 지은 향가를 균여전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현시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11곡을 11곡을 가리켜서 작자 형년정이 향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이 왜 향가죠? 그냥 형년정이 향가니까 향가인가요? 일반인들은 그냥 형년정이 위에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향가라고 하니까 향가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돼요. 그러나 학자들은 왜 이 작품이 향가인지를 말씀을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현 시본가의 향가 제작법을 적용해보면 알 것이다. 아까 저걸 말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향가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보현 시본가에 이 세 가지 법칙을 적용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적용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보현 시범가가 향가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신라 향가보다도 더 신라 향가처럼 더 법칙에 잘 맞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현 시범가를 이제는 향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 사실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필사본 화랑색이라는 정체불명의 책이 나와가지고 일본 어디서 왔다 하면서 우리나라 어느 대학교 교수들은 이것이 진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느 대학 교수분들은 아니야 하고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필사본 화랑세계는 화랑들의 신라시대 화랑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입니다. 만일에 이 책이 진품이라면 정말 우리는 화랑에 대해서 신라 역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출정가라는 향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 만일에 이 출정가가 진짜로 향가라면 향가 제작법을 적용해봐서 향가로 판명이 된다면 필사본 화랑세기가 진품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걸 적용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면 향가가 아니라면 누가 이상하게 짜맞춰 놓은 것이었다면 여러분 화랑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위작의 가능성이 엄청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정가의 이 향가 제작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가슴 아프게 출정가는 가짜 위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것이 위작으로 판명되니 가슴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슴 아파도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합니다. 출정가는 가짜였다. 따라서 필사본 화랑세기는 가짜일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여기에 온 바로 이 구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구지가의 이 법칙을 적용해 보았더니 구지가가 향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향가가 25곡 뿌린 줄 알았어요. 삼국유사 교내전에 있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향가가 발견된 거예요. 구지가도 있고 특히 공모도화가 고조선의 노래입니다. 중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게 이 공모도화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채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수집해 놓은 것인데 그 속에 공무도화가라는 고조선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다 적용을 해봤더니 공무도화가 향가로 판명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가장 강력한 고조선의 우리 민족의 시원인 고조선의 향가 하나를 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계속 확인해 봤더니 향가 11곡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향가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대목에서는 심장마비 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일본의 만엽집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그 향가를 쓰던 시기에 그들이 지었던 노래집이에요. 노래집 속에는 4,516개, 500개도 아니고 4,500개라는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품들도 전부 다가 향가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도 일본석이라는 일본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123개 정체불명의 시 비슷한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123개 이것들도 적용해 봤더니 다 향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고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112곡이 있어요. 거기에 걔들도 전부 다 향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감당이 안 될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 향가 제작법은 한마디로 한일 동북아의 고대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 쓰나미를 불러들여올 힘을 가지고 있는 괴력의 방법이었다.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다. 제가 향가 제작법을 발표했더니 각계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일부 나타납니다. 침체와 답보, 새로운 돌파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론이다. 향가 연구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다. 새로운 향가를 보고 싶어 식음을 전폐할 지경이다. 고대 문학 최고의 획기적 학설이다. 전율이 느껴지는 사고의 전환이다. 강의 듣는 내내 가슴이 뛰었다. 새로운 보물을 찾은 듯 했다. 이런 조심 격려의 말씀도 계셨고, 일부 소수로 한 1%는 되겠습니다만 소수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지 않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칠흑 동굴을 밝히는 등불이었다. 모든 향가의 해독을 가능해 했다. 과장해서 말한다면 한자 300여 개의 한자를 알고 향가 제작법을 조금 배우게 되면은 모든 우리나라 그토록 지난 100년 동안 풀었음에도 86%밖에 못 풀었다고 하는 모든 향가를 한 달 안에 풀 수 있다. 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초, 중, 고생도 단방에 풀 수 있다. 저는 장담합니다. 실로 향가 제작법은 괴력을 가진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향찰 가설과 향가 제작법으로 지금까지 풀어놓은 결과 하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왕생가라는 작품을 예로 들겠습니다. 원왕생가는 원효대사께서 지으신 작품입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향가의 문자를 뜻글자이거나 또는 소리글자, 순수한 소리글자다, 이렇게 보고 푸신 것입니다. 자, 보시죠. 달아 이대 서방가장 가샤리고 무량수불 전에 니꼼다가 살고 샤셔, 이렇게 푸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 이걸 외우고 시험치고 사랑했던 향가입니다. 이번에는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괴력의 법칙이라는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향가 한자를 뜻글자이거나 또는 이중글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 아래 네가 사는 세상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고 남정네에게 가주어야 하리. 보내주어야 하리. 무량수불 앞에 번뇌하는 일을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원효대사 작품이라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아주 정토종, 그야말로 평생을 바쳐서 영원히 번뇌하는 일을 구제하라, 이런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구지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는 구지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아주 고대 남녘 땅에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구지가입니다. 서기 42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지가로 해서 우리 국문학이 태동하게 됩니다. 구지가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원문은 이렇게 읽힙니다. 구하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작이 끼냐,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자, 우리는 구지가가 향가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갖는 목적이 구지가가 향가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향가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향가의 제작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 작품은 향가라고 했습니다. 자, 구지가의 향가 제작법을 적용해서 향가 여부를 판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뜻글자와 이중글자로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렸습니다. 모든 글자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뜻글자이거나 이중글자였습니다. 뼈가 갈라진 뜻이 무엇인가? 갈라진 뜻이 무엇인가? 대왕이 나타난다는 것이야. 만약에 그런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야 제사고기 불에 태워 연기만 마시게 하리야. 다시 읽어볼게요. 뼈가 갈라진 뜻이 무엇인가? 갈라진 뜻이 무엇인가? 대왕이 나타난다는 것이야. 만약에 그런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야 제사고기 불에 태워 연기만 마시게 하리야. 저는 이 한자를 뜻을 중심으로 풀이했습니다. 노래적 감각이나 시적 감각은 저는 원래 향가 연구가이지 시인이나 노래 가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오지랖을 넓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 문인협회와 구지가 연구회 한 가지를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뜻으로 풀어낸 저의 이 풀이를 노래 가사로 아주 곱게 감각적으로 다듬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해내신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김해 문인협회에서 김해 구지가 연구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퍼뜨리고 앞으로 구지가는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해주신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글자는 뜻글자 아니면 이중글자더라. 그건 제가 너무 하나하나 하면은 번거로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은 다 그렇게 뜻과 이중글자로 풀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향가 문장 속에는 보원의 기능을 하는 문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빨갛게 돼 있는 글자가 보원에 해당하는 글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기자입니다. 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키에다가 제수를 차리라. 키가 그 시골에 가면 곡식을 까부는 키 있지 않습니까? 그 키에다가 제수를 차려서 바치라. 그게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배우 하나는 키에다가 제수를 차리는 연기를 하라. 이런 내용의 보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랫말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노랫말이 한국어 어순법대로 배열되어 있는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2개가 정확한 우리말 어순법으로 배열됐다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구하를 예를 들겠습니다. 구하는 이것은 뜻으로 풀면은 갈라지다 균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균하가 되는데요. 갈라지다, 무엇 하자. 이 2개를 연결시키면 갈라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거북점이라든지 뼈에다가 점을 칠 때, 불로 지져서 점을 칠 때 갈라진 금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갈라짐이 무엇인가? 우리말 어순법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우리말 어순법입니다. 만일에 이 구절이 우리는 한역시라고 이 노래를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다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균하가 아니고 하균 그렇게 돼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중국어나 영어는 음음사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균하가 아니고 하균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지가의 노랫말은 한국어 어순법으로 배열되어 있었다.